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개월 만에 2200선을 탈환했습니다. 강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 오르지 않고 길목 지키기를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위원님들 모시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수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수요일 배트맨을 지켜주시는 우리 든든한 위원님이시죠. 박원재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이제 검색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시장 리딩도 해주시고 종목에 대한 질문에도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밤 10시죠. 배트맨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위원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트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 박원재 위원님은 기업에 대한 분석도 자세하게 해주고 있으시니까 이 점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기업 이야기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를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강한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요즘 시장은 제가 엔간한 강세론자인데 강세론자도 당황시키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는 다들 조정을 예상하고 있죠. 조정이 좀 왔으면 조정이 오면 좀 어떻게 사볼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6월 달부터 이 마음을 갖고 가는데 여간해서 조정을 안 줍니다. 21선을 한번 시원하게 깨주면은 편안하게 들어갈 종목을 골라놓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계속 날아가죠. 자, 지금 장이 왜 이렇게 강한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사실 별 부담은 없습니다. 원칙이라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조절. 지금 100% 비중을 다 갖고 가시는 분도 있고 신용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현금을 많이 빼는 분도 계신데 그 투자자분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내가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편안한지는 투자자 성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어떤 포지션을 구축을 하되 레버리지를 좀 많이 든 분은 좀 발빠른 매매가 필요할 거고요.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한 20% 수준의 현금 정도만 갖고 가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섹터는 결국 다 돌았죠. 오늘 5G까지 해가지고 시세 날만한 섹터는 다 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수급상으로 달라진 게 거래소 쪽에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안 나오죠. 항상 키포인트는 외국인 선물 매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올 연초부터 쌓인 누적 프로그램 매도 잔량이 20조가 쌓여 있습니다. 매도 잔량입니다. 이건 그대로 매수 잔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키포인트는 선물의 베이시스다. 그 베이시스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양전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면서 드문드문 차익 프로그램 매수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는데 확실히 시장의 수급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차가 보여줬듯이 아마 거래소의 대형주도 일정 부분 개분 채울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시황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도 당황시키는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언제쯤 시장이 눌려줄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 위원님께서 자세히 좀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위원님 매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강의 내용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위원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아마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하루하루 보면은 굉장히 그 긴 미래, 흐름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5G, 그제는 뭐 수소차, 그제는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시장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시장은 나를 기다려주지도 않고 내 마음과 다르게 계속 앞서서 달려나가죠. 근데 이럴 때 시장을 한 발짝 살짝 물러서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면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방향을 알면은 종목 선정이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수월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시장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렌드라는 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도. 트렌드의 사정적 의미는 동향 또는 추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동향이라는 게 뭐 유행, 일시적인 패션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쭉 가는 추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트렌드다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추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추세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추세가 확인이 되면은 고점 돌파할 때 고점 돌파 매수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일시적 유행이 아닌 추세를 의미한다. 그게 트렌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이 트렌드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항상 시장은 트렌드가 지배했습니다. 그 트렌드가 어떻게 지속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시대에 풍미했던 트렌드를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요거를 상당 기간 지속된다. 요거를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지속되더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80년대부터 찾아보면 좀 머니까 우리 시장 30년사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90년대 초에 외국인이 시장 개방하고 들어오면서 저퍼와 저 PBR이라는 시대적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저퍼와 저 PBR을 대표하는 주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주가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거를 후에 좀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요. 요새는 이제 지금 이때 도입됐던 퍼와 PBR의 개념이 지금 많이 다르게 이해되고 있죠. 퍼라고 하는 것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1년에 기업이 얼마를 버는데 그 버는 거에 몇 배로 거래되느냐. 그래서 통장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0배를 이제 평균이다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평균 시장의 퍼를 10배로 기준해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요새 선진 시장의 퍼는 거의 20배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예전의 퍼보다는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한 12배 수준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구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PBR. 이 PBR이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색돼서 다르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PBR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 대비해서 싸게 거래되면
그거를 싼 가격에 사면 일정 시간 이후에 본 가격을 찾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PBR 지표를 굉장히 믿고 투자를 하는데 PBR의 배신이죠. 요새는 PBR 지표가 잘 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PBR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건데 이 자산이 장부에 있는 자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에 나타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새 인기 있는 고퍼주의 인터넷주나 이런 것들은 부의 자산이 많죠. 그래서 자산 외의 자산, 자산 외의 자산, 부의 자산, 이 자산이 굉장히 높은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 단순 PBR 잣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요즘 시장에 많이 벌어지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새는 부의 자산을 굉장히 좀 평가를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났던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90년도 말에 그때도 IMF 이후에 그 정부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는데 그게 IT 입국이었죠. 그래서 DJ 정부 시절에 국가에서 IT 입국을 지향하면서 엄청나게 벤처 투자를 많이 시켰죠. 그래서 그때 90년도 말에 IT 기업들은 무슨 테크자만 들어갔다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통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까워지죠. 2000년 중반에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죠. 그래서 골디락시 시절이다. 미국이 굉장히 그 성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안 나타나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저가의 공산품을 미국에 공급했기 때문에 성장도 고성장이고 물가도 낮아지는 골드락스 시절 모두가 행복했던 시절이죠. 국내에도 가치 투자 1세대, 전업 투자자 1세대가 이때 많이 수익을 내서 주식으로 불을 일구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토대가 된 게 이때의 중국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의 동인도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밸류 체인이 다 무너지면서 일본 자동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때 국내의 기아차와 현대차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또 주도주가 돼서 굉장히 시세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중반에는 사실은 지수적으로는 딱히 행복 국면에 있는데 섹터적으로 보면은 휴대폰이 나오면서 휴대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에 기대서 화장품,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내는 이런 게 다 트렌드였다고 과거에.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됐고 그때에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는 뭐고 이것의 미래 얼마나 갈지 이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과거로 돌아갑니다. 때는 90년 초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뭘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은 아주 이상한 지표를 갖고 샀습니다. 그 전까지 국내 시장은 시장의 지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제가 투자 신탁에 근무를 할 때였는데 그때는 펀드는 투자 신탁밖에 없는 독점 상태였었죠. 그래서 투자 신탁의 펀드 매니저가 그냥 종목 찍어서 끌어올리면 그냥 가는 그런 장이었는데 외국인들은 뭔가 기준을 갖고 왔는데 그게 저퍼라는 거였어요. 주가 수익 대비 낮은 거를 사니까 이게 싼 거다.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게 태광산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섬유업이죠. 굉장히 저퍼였습니다. 그 시점이 외국인 개방하고 대충 이즈음에서 출발을 했는데 주가는 한 15만 원 수준에서 15개월을 가니까 한 4-5배, 4-5배를 그냥 그 저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태광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고
아주 작은 기업들은 거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라간 저퍼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퍼가 한 시대의 트렌드였다. 그걸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자산주가 그 다음에 이제 저 PBR주가 나오는데 자산가치 대비 싼 거, 청산가치 대비 싼 게 그때는 다 철강주 뭐 이런 것들이 저 PBR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회계사 팀들이 부산에서 만호제강을 보니까 굉장히 저퍼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전에 만년 이렇게 누워있던 주가가 얼마냐면 이게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짜리 주가를 이때부터 저 PBR이라는 걸로 끌고 가서 6만 원까지 올리죠. 기간은 한 18개월. 18개월에 20배. 이게 트렌드입니다. 만호제강이라는 기업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어떤 이슈와 테마를 붙이고 그 이슈가 시장에 부합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산주의 대표주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IT 버블의 이제 대표 주식이죠. IT는 98년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96년에 시장이 생기는데 이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생기면서 많은 그 벤처 창업자들이 그 코스닥에 등록을 해서 나의 출자금, 노력한 걸 회수받으려고 상장 러쉬를 이뤘죠. 그래서 아주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 이름 없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막 진출을 할 때인데 이때 이제 그 다이얼 패드라고 인터넷 전화, 무료 전화를 하는 거 이게 이제 2000년을 맞이해서 대단한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새로운 기술, 그때는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사명을 바꿔서 솔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게 1,500원입니다. 1,500원 하던 게 2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100배가 올랐죠. 150배가 오른 거죠. 6개월 만에 150배가 올라서 지금도 우리나라 증시사상 가장 핫한 트렌드. 그러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새로운 기술. 현재 솔본인데 이 기업은 그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3천억 자본 조달받은 걸로 지금까지도 본업에서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는데 그때 조달한 자본으로 여전히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2000년 중반에 이제 중국의 모든 자원이 중국으로 몰려갈 때입니다. 세계의 공장이 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자원이 중국으로 밀려가다 보니까 배가 없었어요. 배가.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이 그 이전에는 뭐 수리조선, 현대미포는 선박을 수리하는 걸 주업으로 했던 기업인데 워낙 선박 수주 물량이 들어오니까 도크가 있으니까 현대미포조선도 이때부터 이제 배를 건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때 주가가 한 2,000원 수준 뭐 이랬던 기업이 한 3년 사이에 20만 원. 그러니까 3년에 100배. 이렇게 났는데 이건 뭐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이때부터는 이제 제 주변에도 투자를 해서 100배는 아니지만 몇십 백씩 수익을 내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건진 수익은 그대로 챙겨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트렌드라는 거죠. 트렌드가 잡히면 이런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는 이제 2000년 중반에 오면은 이제 모바일이 들어와요. 휴대폰이 들어오면서 휴대폰이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하던 사람들이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뭐 콘솔 게임 이렇게만 즐겼었는데 이제 내 손 안에 휴대폰 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 들어오는데
이 모바일 게임 시대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 있었는데 서머너즈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이제 그 창업주는 만들어 놓고 이걸 게임빌 회사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컴투스라는 기업이 서머너즈 개발을 다 해놓고 게임빌로 넘어가는데 이 기업이 이때 서머너즈를 요 시점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대강 한 3만 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1년 만에 19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모바일 게임 시대에 또 확실한 트렌드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는 변하지만 이 트렌드는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본 지진 이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면서 현대 기아차에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기아차가 디자인 혁명을 내면서 K 시리즈 차가 이때 나와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차가 6,000원에서 8만 원까지 1년 반에 15배 오릅니다. 기아차는 자본금이 3조짜리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회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런 트렌드를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트렌드냐 다 아시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갑자기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 시장은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왔고요. 그 빠른 회복을 해오는 동안 주로 그 두각을 냈던 것들은 이런 기업들이죠. 언택이죠. 빅세븐. 그래서 인터넷 기업, 인터넷인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대장인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의 대장인 셀트리온 삼형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게임의 대장인 NC소프트.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한 지 지금 얼마가 지났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LG화학 기준으로 보면 LG화학을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4개월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트렌드를 보여드렸더니 그 트렌드가 보통 짧으면 한 12개월, 길면은 한 28개월까지 가던 그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트렌드라면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그렇다면 아마 아직은 트렌드인지 아닌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LG화학이나 말씀드린 그 7개 종목이 이렇게 가는 이면을 보면은 지금은 유동성 여기에 더해서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찾거든요. 새로운 게 들어올 때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데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진 겁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였는데 어차피 4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건 과정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더 가속화된 거죠. 어차피 언택으로 갈 거였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 거였는데 이게 경제가 폐쇄되면서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시장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원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눈 뜨기만 하면 쏟아지는 게 정부 정책이 나오죠. 자, 눈 뜨면 우리는 바라보는 게 정부 정책이 나오고 어제도 우리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앞으로의 성장 동력 170조를 쏟아부어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 부른 바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천적 대안을 가지고 자원이 투입돼서 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마중물이 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시장을 보면서 야, 오늘은 5G가 올랐네. 수소차는 언제 가나. 이렇게 시장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장을 누구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 불확실성이라는 누구나 극복하기 어려운 허들을 갖고 있는데 그 허들을 내가 넘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 이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많은 자금이나 자원이 밀어주는 쪽, 그쪽에 돈이 몰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새롭게 생겨나겠죠. 그쪽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행위는 곧 우리 세상이 앞으로 변할 거에 앞단에 서 있는 쪽에 내 자본을 투자하는 거고, 그렇다면 가장 효율이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만 앞으로 3년 동안 정말 많은 게 변할 텐데, 그중에 아까 트렌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이 내가 투자한 목록에 하나라도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은 3년 후에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런 꿈을 꾸는 게 사실은 주식 투자, 진정한 주식 투자는 이게 진정한 주식 투자인 거죠. 내일 주가 오를 거 차트를 그려보면서 눌림목 찾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시장에 나아가는 방향을 좀 조망해보고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 쪽에서 나의 자본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좋은 시장에 소외되지 않고 좀 같이 가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 좋은 장에도 수익이 잘 안 나고 계시거나 뭔지 모르지만 계속 내가 사기만 하면 물리는 것 같고, 그런다면 전략이 잘못된 거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전략을 재검토해 보시면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전략을 수정해 보는 도움되는 참고 사료로 하시면은 아마 그냥 막 쫓아다니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엔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를 잘 맞추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하셔서요. 2020년 하반기 트렌드는 대체 무엇이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대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과 함께 이 1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무료 방송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마련을 했습니다. 10시에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위원님께서 이어서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이쪽에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트렌드에 맞는 오늘 시장 트렌드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럼 2020년 하반기 트렌드는 뭐가 될까요? 라고 질문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일단 오늘 시장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위원님께서 오늘 눈여겨보신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수소 섹터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오늘은 5G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5G가 움직여요.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실적하고 주가하고 같이 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가는 선행성이 있어서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달려요. 5G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5G는 누구나 다 아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죠. 기본적으로 4G와 5G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파수 대역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4G LTE 때는 저주파 대역에서 다 주파수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직진성과 굴절설에 있어서 크게 막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테나 송수신 장치나 범위도 굉장히 짧게 굴절률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G가 되면 달라지는 게 고주파 대역을 쓰다 보니까 직진성과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4G LTE 때보다 기지국 안테나에 투입되는 안테나 수가 기본적으로 8배에서 16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4G LTE를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으로 보면 한 2011년, 12년 때 4G LTE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뽑고 있는데 그때 아마 통신사가 투자했던 캐펙스가 한 3조 수준? 뭐 이 정도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때 투자해 놓은 걸 지금까지 이제 수익으로 회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G는 그때보다 투자 기간도 길고 회수 기간도 길고 아마 수익 모델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통신사는 B2C, 그러니까 소비자하고의 상품밖에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B2B,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통신사에서 자율주행 이런 거 하면은 기업하고 책임의 소재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이 끊어지면 지금 동영상 보다가 인터넷이 끊어지면 아유 미안합니다 하면 그걸로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해봐야 통화를 놓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중요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텐데 5G에 이제 점차 발전된 모습으로 가면은 자율주행을 하다가 통신이 끊겨서 사고가 났어요. 그건 큰 사고가 될 수 있죠. 자,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좀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은 B2B, 그러니까 통신사와 기업이 약정을 맺고 끊어질 수 없는 5G 통신망을 전용선으로 깔아주고 기업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게 많이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 전 단계로 이제 5G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 인프라를 깔겠다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은 기술 패권 전쟁이죠. 차세대 산업을 선전하고자 하는 기술 패권 전쟁이 사실은 무역 전쟁의 그냥 이면적인 그런 전쟁의 본질이 될 텐데 그러면 5G의 인프라를 정말 누가 빨리 까느냐의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가장 세계 최초로 5G망을 깔아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빈틈을 이용해서 통신 장비의 또 글로벌 빅4에 들어가다 보니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5G를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 통신 장비 회사가 글로벌로 이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정도가 글로벌 빅4의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이 통신 장비 회사가 부품단의 안테나 회사나 뭐 다스 회사나 이런 회사의 부품을 구입해다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 이미 이런 설비를 같이 해본 기업이 많다 보니까 KMW가 노키아랑 해서 작년에 시세를 냈고요. 최근에 에이스테크가 올라가는 건 이제 에릭슨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미국의 T-모바일 이쪽하고 이제 수주를 받는다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에이스테크가 요새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은 종목이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수익은 안 나옵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수익은 3, 4분기 때부터 나올 텐데 주가는 이미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몸을 실는 게 맞습니다. 이쪽 방향이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나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앞으로 꼭 지향돼야 되는 방향, 2차 전지, 5G, 반도체, 그 다음에 수소전기, 그 다음에 신재생.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미는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1년 내에는 계속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표적인 주식들을 기본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좀 편입하고 가겠다는 전략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5G는 오늘 시세가 핫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의 업종이요. 오늘의 업종은 제가 수소차 전기 중에서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베스트 공략주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수소차는 지금 실적이나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먹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진다이아가 이제 연료 탱크를 한다 해서 시세 수소에서는 탑픽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수소차 밸류체인은 그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차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스택과 연료 탱크와 그 다음에 연료 탱크를 만드는 이제 탄소 섬유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스택을 만드는 그 안에 부품단들 이런 게 들어갈 거고 수소를 어떻게 추출하느냐가 이제 또 핵심 키워드인데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은 부산물에서 뽑는 부생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LNG를 전환해서 만드는 계질수소가 있고 물분해를 통해서 만드는 그린수소가 있는데 유럽에서 지금 그린수소를 지향한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하부단의 밸류체인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제 탄소 섬유를 하는 유일한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그래서 최근에 이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주가 탄력이 좋게 올라왔는데 네. 자, 여기서 제가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효성 첨단 소재가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기업 분석을 해보면 자,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5천억짜리 회사예요. 이게 분리를 해서 아직 분리 전인데 1, 4분기에 보면 매출이 6천억에 이익이 28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80억입니다. 2, 4분기 예측은 6천억 매출에 100억 이익에 마이너스예요. 이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차이 나냐 하면 분리하면서 부채를 많이 떠나갖고 효성 첨단 소재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500%나 되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게 앞으로 수소차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섹터인데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회사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가는 가요. 왜? 유일하거든요. 탄소 섬유를 하는 유일한 회사고 지금 탄소 연료 탱크까지는 못 만들고 CNG 충전 탱크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듀얼 벤더로서 아마 조만간 참석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겠죠. 기업 가치로 되면 굉장히 좀 비싼 편인데 미래의 꿈을 먹는 기업이니까 갖고 갈 거냐. 만약에 이거를 결정 못하면 이런 섹터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성향이 필요한 거고 굉장히 안정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사실 이런 쪽에 투자하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이쪽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독특한 독자적
유니크한 기업은 계속 시세 탄력을 받을 확률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효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갖고 왔으니까 목표가는 14만 원을 직전 고점 1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네. 손절가 한번 10만 원으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재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업종은 수소 관련주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효성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는데요. 실제로 오전장에서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효성 3형제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대체가 불가능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만약에 수소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종목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당장 좀 적용이 가능한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무래도 어제 그린뉴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업종과 종목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베스트 공략주는 앞서 업종과 종목과는 좀 대비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기술주 중심, 코스닥 중심으로 굉장히 시세를 냈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특히 우리 시장은 수급단에서 외국인의 이제 매도가 부쩍 낮아졌죠. 그리고 드디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소 쪽의 기업들이 사실 너무 코스닥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아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뭘 살 거냐? 대형주를 살 겁니다. 대형주. 뭐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형주를 살 거고 그 단초를 보여준 게 이제 오늘 현대차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차를 갖고 나왔거든요.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는 현대차. 현대차를 갖고 나왔는데 현대차는 지금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의선 부회장이 마타리 3사의 CEO들을 다 만났고요. 그 다음에 뉴딜 나올 때 이제 기업 대표로 나와서 보조 설명도 했고요. 그렇죠. 결국 차세대의 플랫폼을 전기 수소차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굉장히 글로벌리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현대차의 지금 PBR을 보면은 뭐 0.3대니까 이거는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다 뭐 못 받기는 하지만 현대차는 그래도 테슬라 빼놓고는 전기차 라인업이 가장 좋거든요. 네. 테슬라 외에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수소차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천대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대차 정도 되면은 우리 거래소의 중간재 기업 중에서 나름대로 글로벌리로 경쟁력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신차 라인업이 좋습니다. 최근에 그 고급 세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네시스 세단이 굉장히 뭐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V 차량도 라인업이 고루 잘 갖추고 있으면서, 이렇게 라인업이 잘 갖춰 있는 완성차 업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좀 그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받아서 관심권에 갖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의미 있는 거래량과 그 가격 상승이 나와서 이게 쭉 유지된다면 일정 수준까지 회복은 가능하겠다. 이게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회복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3만 5천 원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한 9만 5천 원 잡으면은 어쩌면 분위기 달라졌을 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들이 잘 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오늘 눈여겨볼 내일장에 좀 가능한 베스트 공략주를 현대차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같이 움직였던 다른 자동차 업종 종목 중에 뭐 기아차나 쌍용차는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아닐까요? 기아차는 따라가는 걸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쌍용차 이렇게 이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이게 좀 정서적인 문제하고는 좀 틀린데 투자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면 안 되는데 사실 쌍용차는 투자하기에는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회생을 할지 안 할지 또 이제 마인드라가 이제 뭐 경영권을 유지할지 안 할지 이 모든 게 좀 불확실해서 그거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겠으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확실성이 결여되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각 투자 원칙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현대차 밸류체인 단에서는 가장 확실한 게 현대모비스죠. 결국은 이제 앞으로 모든 전장화가 진행되든지 뭐 수소, 뭐 전기차 이렇게 가도 모든 모듈 납품은 모비스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와 따라간다면 현대모비스 이렇게 갖고 가는 게 투자적 관점에서는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로 현대차를 꼽아주셨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움직였던 다른 완성차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기아차, 쌍용차, 다른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눈여겨보시고 계셨던 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베스트 공략주까지 만나봤으면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한번 리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주셨던 게 NHN이었는데요. 이건 뭐 계속 가져갈까요? 어떡할까요? 갖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2등. 그때 1등을 못해서 서러운 2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서러운 2등주.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또 말았어요. 그때 이제 제자리로 왔는데 기본적으로 NHN은 그 4차 산업에 잘 맞습니다. 차세대 산업인 이제 언택 게임이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요. 결제가 3분의 1이고 또 이제 그 컨텐츠, 웹툰 뭐 이런 쪽이 또 아주 고르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고 뭐 이런 거를 뭐 사업을 극대화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수수료 파동이 일으키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잡을 웹을 개발하겠다 해서 한 게 또 NHN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달 사업까지. 이제 뭐 경기도하고 협업하는 네네. 거죠. 그걸로 수익은 내지 않겠지만 어쨌든 인프라가 대단하기 때문에 NHN은 잠룡이다. 굉장히 좀 포텐셜이 많은데 카카오가 그 잠룡 상태에서 튀어나갔듯이 NHN도 어느 순간에 대해서 임계점이 되면 끓는 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2등이라서 서러운 NHN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잠룡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튈 가능성이 훨씬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게임주 이야기를 아까 트렌드 이야기하면서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최근 게임주들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임주 있으세요 혹시? 웹젠이 좀 히스토리가 많아요. 히스토리가. 예, 이제 그 판호를 열었죠. 중국 판호를.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반기에 전민기적 2 옛날에 뮤 오리진 그거를 중국에 이제 매출을 통해서 했는데 요새는 중국 시장을 들어가면 전부 쉬쉬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데 웹젠이 지금 하는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국내 게임사에서는 이제 뮤 다크엔젤이 3위를 실질적으로는 1위죠 그게 차지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중국 판호의 모멘텀이 생긴다면 아마 웹젠이 상당히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의 게임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종목과 시장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설공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면서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